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정관평관입니다. 이번에는 정관평관. 정관평관이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관살혼잡이라고 그랬어요. 관살혼잡. 그렇죠? 관살혼잡은 정관과 칠살이 혼잡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관살혼잡은 대체로 안 좋은 걸로 봤죠.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을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정관적인 일, 즉 평관적인 일. 그러니까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어려운 게 두 개가 생기니까 둘 다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선천적으로 신명 공식 내에 관성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관을 쓰는 사람인데 이 얘기예요. 칠살 우운인 권력이나 특수직 공권력이 임할 때는 일신양역의 상으로 업무상 혼란을 야기해 진퇴양난해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직자가 정관평관원에 들어와 버리면 이게 내근을 하다가 행정직을 하다가 이게 뭔가 더 힘든 일이 하나 더 들어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되면은 좋은 것 같죠. 근데 이게 더 힘들어져요. 이 월급쟁이들, 공무원, 공직자들은요, 사실 내 일만 잘하면 봉급 탁 타면 되거든? 그런데, 요것도 내가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일이 하나 더 와. 그러면 짜증나죠? 봉급 2배 주는 거 아니거든? 일 더 시킨다고 돈 더 줘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도 못하고 이 일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이거는. 자, 직장인은 책임 과정으로 야근까지 하면서도 일의 혼잡으로 업무가, 여기서 혼잡이라는 업무상 혼란, 혼잡, 이런 게 중요한 얘기예요. 업무가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으며 본인 심리도 안정되지 않아 스트레스, 공포심에 시달리며 심지어 질병, 혈압, 신경쇠약 등이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 일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도 힘들면, 요새 직장 옮기겠다는 사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이런 사람 많아요. 젊은 애들.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근데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건강에 이 문제까지 될 정도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 좌천이나 직장을 그만둔다든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사업인은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 채무, 이자 독촉, 세금 과정은 물론 운영 부실, 관제 구실 등이 겹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 사업이나 직장인이나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이 들으면 직장인 같은 경우, 사업인 같은 경우는 사업을, 아이템을 벌리지 말라고 그러죠. 지금 이거 하나 파는 것도 힘든데 또 하나 이것까지 팔아야 돼. 이러면 이제 더 힘들어지겠죠. 여자는 본래 본 남편의 정부가 임해오는 상입니다. 정관은 남편인데 이게 또 남자가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러면. 그죠? 남편 보면 거짓말 해야 되고, 이게 두 남자 거느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두 여자 거느리는 것도 똑같이 어렵지만 이것도 힘든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가정상 혼란이 오거나 심신의 질병에서 고통을 얻을 수 있다. 자, 행정계통의 공직을 하고 있는데 군 소집 또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는 정관이고 하나는 평관적인 요소죠. 근데 이런 게 두 개가 겹치면 결국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죠. 일처이부, 한 여자의 두 남편, 심신혼란, 실이후란, 쉽게 실패하고 나중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후란이니까. 진퇴양난, 그 다음에 관영설화, 관영지액 같은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 가중, 빚이 늘어나고, 응신압방, 시험 보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운에는 좋은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는 거죠. 일주가 강화하고 사주가 세고, 그 다음에 인수, 식신, 양인. 이거는 뭐냐면 인수, 식신, 양인이라는 것은 이 칠살을 통제하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때는 정관과 칠살이 조화를 이루면 두 가지를 모두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무를 겸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드물죠.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아무리 그 두 가지를 다 하지만 관살 혼잡의 현상은 작게라도 있다. 그러니까 몸이라도 힘들지 이거는. 그 일을 수행을 할 수 있더라도 그만큼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건 아니죠. 이게 대체로 문제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좀 덜하더라. 그렇지만 관살 혼잡은 그래도 있다. 어떤 형태든 간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8번째 정관정관이네요. 그렇죠? 정관정관. 이제 아까 정관정관은 우리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무술. 근데 정관정관을 들어와도 그렇게 위아래로 합의되는 경우는 참 좋아요. 자, 그러고 봐요. 정관정관이 합의됐는데 계묘일주라고 그랬죠. 근데 무게 합 뭐예요? 합 화. 묘술 합 화. 다 불로 변하죠. 근데 계일주는 불이 뭐예요? 돈이지. 계일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들어오는 남자가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직책이 높아져서 돈이 오를 수도 있죠. 봉고. 여자한테도 정관은 직급으로도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내년이 나쁜 애가 아니거든, 그 사람은. 근데 이게 날삼재거든? 따지면. 그죠? 나가는 삼재. 어떤 사람은 나가는 삼재가 나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런 경우는 나빠요. 삼재가 들어왔어. 근데, 인신충이 돼, 병신년에.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 무인일주 예를 들어서 무인일주 무인일주가 병신년에는요 편인 식신으로 들어오죠. 도식운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삼재가 시작되죠. 그러면 인신충이 되죠. 이런 날은 잘못하면 박살이 나버려 진짜. 그때 삼재의 기운이 이 더블로 작동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나쁜 게 겹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십신으로 보니까 도식이야. 응? 그리고 합충형에 보니까 인신충이야. 그리고 신살로 보니까 삼재야. 나쁜 게 트리플로 겹쳤죠. 이럴 게 돼야 삼재의 기운으로, 이제 삼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은. 이거는. 근데 삼재까지 겹쳐져서 가중이 되는 거지 그거는. 근데 삼재라고 들어와서 다 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공무 중임지상이다. 공무가 중임에서 들어오는 거죠. 수임 능력이 되면 중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게 이 중책이 들어온다는 거죠. 정관정관이니까. 공적을 높이 평가받아 승진, 중요직 발탁 등의 영예를 얻는다.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긴커녕 직장에서 발탁되지 잘못될 게 없다라는 거죠. 남녀 모두 가정의 명예와 행복이 충만하여 정도를 걷는 데서 사회 귀감이 돼. 이거 뭐 좋은 말만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사례인데, 이게 이제 내가 사주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작년이 35, 6이죠. 2015년이 35세 대운이니까 35, 36, 37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 사주를 언제 봤냐면 2014년에 봤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35세 운이 무슨 운으로 돼 있어요? 무진 정관정관으로 들어왔죠. 근데 정관정관이 들으면서 무기합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애는, 그리고 이제 전의 운도 보면은 기사운인데 이게 평관의 정제로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이 운은 별로 그렇게 좋은이 안 돼요. 이거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아직 안 해서 그런데 인사신 사명이 돼요. 인사신 사명이라는 게 되고, 요 해하고 사해상충이 또 되죠. 천국지충이 되죠. 천국지충. 그렇죠? 이게 왜 사주를 봤냐면, 여자가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해도 되냐 궁합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요쯤에 언제 왔어요. 그래서 이혼해서는 결혼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애는. 이거는 35 넘어야 결혼하면 좋다. 그리고 이 운이 이때부터 편관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편관이 들어온 다음에 사주의 기미가 편관이죠. 그죠? 이 사람은 공직으로 가는 게 참 좋겠는데 내 그랬어요. 공직으로 가면 좋겠다. 공무원으로 하면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연애할 때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있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2015년에 시험 보면 합격이다 이랬어요. 2015년이 무슨 해예요? 식신 편관이죠. 그렇죠? 그러면 식신 제살되는 운이죠. 그렇죠? 식신 제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미라는 글자가 어떻게 들어와요? 해하고 합이 되죠. 그렇죠? 저 안에 시험 보면 합격한다 그러지. 100% 합격됐어요, 공무원. 그러니까 정관 운에다가 식신 제살이 되는 운에다가 이 해미 합이 들어오고 사주 내에 칠살이 세게 들어가 있는 사주. 그런데 사주가 약해요, 강해요? 응? 약하지 않죠. 사주의 강약을 보는 데는 요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주를 가장 세게 보는 게 첫 번째 비견겁재, 두 번째가 인성. 그렇죠? 세 번째가 식상, 네 번째가 편재, 이제 재성, 그 다음에 제일 힘을 빼는 게 관살. 그렇게 했죠. 나의 기운을 가장 세게 주는 게 비견겁재. 두 번째가 인성.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거는 정인, 편인 다 합쳐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중간. 도움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식상, 식신상관. 내 기운을 많이 빼는 건 재성. 재성은 뭐냐면 내가 취해서 가져야죠. 그러니까 액션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관성은 뭐예요? 나를 직접 치니까. 그렇죠? 사주에 관하고 재만 많은 거는 사주가 되게 약한 건 사주지. 근데 비견하고 인성이 많으면 사주가 너무 센 거지. 근데 이게 비견이고 이게 인성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8글자 중에서 나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위치에 있는 글자가 태어난 달하고 태어난 날, 이 두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파워가 에너지의 비율이 틀려. 이 글자나 이 글자나 이 두 개가 가장 세다. 근데 이 가장 센 게 이게 겁재하고 정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약한 사주는 아니지. 저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도 이 운에서 공무원이 된 사람이에요. 19살. 그래서 28까지 무술로 정관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내가 골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사주를 보면은, 요 자라는 글자가 뭐냐면요. 자가. 이 개수 입장에서 자가 뭐가 돼요? 비견이죠. 이거 갑자기 안 해요. 비견. 비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록이라고 그래, 록. 록은 록봉을 먹는다고 할 때 그 록자예요. 그래서 월지에 록을 깐 사람은 공무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 지지는 또 뭐예요, 이거는? 이것도 칠살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록이고 칠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운이 또 뭐가 들어왔어, 이렇게? 정관 들어왔잖아요. 공무원 하더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사주의 틀에 공직운이 있는데 운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 그런 관운이 들어오면 거의 글로 가더라고. 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이게. 예. 그런데 이렇게 정관 이렇게 들어오면 큰 소리 쳐도 돼. 너는 돼.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는. 이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본다 이거죠.